네, 안녕하십니까.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수소 시네마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할 내용은 서울역입니다. 네, 서울역은 2015년도에 나온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특히 이제 좀비 관련 애니메이션으로 주목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간단한 내용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영화 소개, 그 다음에 감상, 그 다음에 토론, 그 다음에 내용 소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역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은 워낙 좀 유명해서 다 아실 테지만 간단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연상호고요. 연상호 감독은 이후에 그 부산행이라는 그 영화를 만들면서 이 서울역을 프리퀄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점은 조금 유의할 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르는 판타지이면서 공포입니다. 그리고 개봉은 2015년도, 그다음에 시간은 92분. 수상 내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4회 브뤼셀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실버 크로우 수상 이후로 나머지는 이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영화제에서 특히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많은 초청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부산행의 프리퀄로서 이제 작품 세계관으로서는 이제 시간상 부산행보다는 앞에 있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의 시작, 그래서 모든 것은 이곳에서 시작되었다는 카피라이트처럼 좀비 이야기, 연상호 감독이 구상하고 있는 좀비 이야기의 처음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행과 연결점을 조금 찾자면 아무래도 이제 노숙자나 가출 소녀가 최초의 좀비 바이러스를 보유한 사람으로서 등장한다는 점, 이런 점이 비슷한 점이 있고, 기타 주제나 여러 가지 이제 서사의 구조의 형식에 있어서는 조금 틀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상호 감독은 나이가 젊은 감독입니다. 원래 서양화를 전공하셨는데 20세 때 이제 그 대학생 때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데뷔를 해서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33살쯤에 돼지의 왕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칸 영화제 감독 주간 초청도 받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애니메이션들이 굉장한 사회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이라든가 사이비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주목받는 애니메이션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고, 특히 사이비 같은 경우에는 시체스 영화제 애니메이션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이제 연상호 감독의 애니메이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조금 과격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서 메시지를 좀 강렬하게 전달하는 감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D의 과대망상증이라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에서는 이제 사람이 이제 사신에 의해서 살갗이 이제 벗겨지는 어떤 장면들을 그대로 이제 고어하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점도 있고, 그다음에 사이비에서는 이제 여기 있는 이 목사님이 사실은 이제 박정희 이 대통령의 약간을 좀 빌려온 듯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조금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절망적인 어떤 세계관 속에서 학교나 돼지의 왕 같으면 학교, 군대, 창, 그다음에 사회, 사이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조금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간은 그래서 좀 폭력성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선정적인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효과를 통해서 문제의식을 조금 더 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부산행에서 아니고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비가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의 주제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좀비가 어떻게 발생했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던가가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감상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모든 어떤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자유롭게 감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화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감상을 하였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뭐 계신 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잠깐 나누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이제 또 다른 토론거리가 있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저기 참가한 학생 한 분에게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주혜 학생.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노숙자 흰 러닝 셔츠를 입은 노숙자 한 분이 나라를 위해서 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총알뿐이었다라는 말이 이 영화가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혹시 허영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너무 재밌게 손에 땀을 쥐고 막 저도 피하는 느낌으로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도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좀비 영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좀비라는 어떤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그런 거였었던 것 같고, 어쨌든 체력을 많이 그 다져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막 제가 도망가는 느낌으로. 근데 이제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이 커다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서울역이라는 곳은 이제 노숙자가 모이는 곳. 이 제목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노숙자들의 그 집인 거죠. 임시집.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굉장히 멋진 정말 아늑하고 쾌적한 그렇지만 가짜 집이죠. 모델하우스. 결국은 집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인공 혜선이는 집을 떠나온 어, 사람이고 집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이고, 노숙자들도 마찬가지죠. 집이 없는 사람들. 커다란 주제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서울역에 여러 가지 전광판들이 뭐 용산역에 꿈에 뭐 드림하우스를 짓는다라든지 그런 어떤 그 우리가 현재도 많이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환상이라든지 그런 속에서 이제 계급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3분의 2, 한 4분의 3까지 정말 흥미진진하게 뭐 차벽도 나오고 물대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 이제 그동안 그 삶은 이슈화됐던 문제들이 나왔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조금 감독이 좀 너무 과욕을 부린 것 같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그 포즈로 변하고 막 뒤에 좀 너무 지나치게 뒤죽박죽으로 끝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냥 끝까지 그렇게 밀고 나갔으면 정말 완성도 높은 그런 사회 고발 그 영화가 됐을 텐데, 마지막 부분에 좀 약간 너무 뜬금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봤고요. 저는 이제 부산행은 못 봤는데 그 부산행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 사회 문제를 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요. 부산행도 좀 같이 보면 좋겠다. 그건 조금 더 그러니까 색깔이 옅어지는 게 아닌가 해서 그 부분도 같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영은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집이라는 주제는 저도 생각을 못했던 주제이기도 하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그 의미 맥락이라는가 이런 것들이 조금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배지연 선생님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저도 아까 뭐 영화 시작하기 전에 좀비 영화는 별로 관심을 없는데, 그래도 이제 사회를 굉장히 잘 드러내는 그 어떤 아이콘인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오늘 이 서울역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환상과 미메시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책도 있고요. 그래서 좀비라는 그 소재라고 하면 그렇고, 하여튼 그런 그 오브제를 통해서 사실 좀비는 우리가 지금 실제하지
않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좀비를 통해서 사회를 정말 너무나 리얼하게 드러냈다는 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의 말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황. 그리고 뭐 이렇게 경찰들이 시민들의 그런 것들을 노숙자라서 막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정말 뭐 그 약국 주인들 하여튼 그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리얼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좀비라는 비현실적인 소재를 통해서 이렇게 현실을 아주 좀 비참하고 정말 그런 현실을 드러냈다는 게 좀 놀랍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마지막 저도 이제 허영 선생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마지막에 그 연상 그 포주 아빠가 포주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오히려 이게 이제 연상호 감독의 과욕이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그게 아빠였다면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다면 너무나 이게 환상인 거죠. 동화 같은. 사실 실제 현실은 추악하고 그렇게 동화 같지 않은 추악한 현실이라는 것을 이 감독이 우리 뒤통수를 하나 때리면서 "정신 차려. 이거 현실이 이거야."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서 더 씁쓸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영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좋은 영화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 선생님 혹시 양 선생님 하십니까? 예, 그러면 혹시 이게 온라인에 계신 여러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자,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초반에 보면서 처음에 이제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 할아버지가 좀비가 됐잖아요. 첫 좀비는 어떻게 해서 탄생됐는가 그게 약간 궁금했습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네. 있으십니까? 영화에서 설명을 안 했죠. 다른 좀비 영화 본 기억이 나는데 뭐 이제 실험실에서 뭐 이렇게 음, 뭘 잘못해 가지고 좀비가 됐다든지 그런 설명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좀비가 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회 밑바닥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좀비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 현실을 고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약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인제 감독이 설명은 안 했지만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갑자기 좀비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언뜻 했습니다. 음.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본래 이 영화를 선택하기 전에 제가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다른 선생님들하고 뭐 이야기도 좀 해보고 했는데 양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도 막 하고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말이 나오다가 어떻게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 준비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을 더 하실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제 좀비 영화를 좀 어떻게 해서 시작됐을까라는 그 점에서 이제 한국 좀비이긴 하지만 어차피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된 내용이긴 하니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좀비의 역사에서 이제 처음에 출연하는 제일 큰 특징은 죽었지만 살아 움직인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었고, 그 다음에 IT 내 부두교에서 출연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유럽 사회, 그 다음에 서구 사회에서 퍼진 게 윌리엄 시버르게라는 사람의 마법의 섬이라는 책에서 한 챕터로 소개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좀비는 굉장히 불쌍한 존재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좀비는 이제 죽은 뒤에도 추장이 이제 일시키려고 되살리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래가지고 착취당하는 노동자. 그래서 좀비에 걸린 존재들 중에 지배 계급에 속하는 신분이 높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좀비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조금 슬픈 존재로서 이제 계속해서 죽어서도 일해야 되는 존재로 처음에는 그려졌다가 이것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서구 사회에서 이제 그 충격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영화로 각종 만들어졌는데 대체로 이제 이 기존의 마법의 섬의 스타일을 그대로 뽑아서 그러니까 추술사의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떤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추술사와 좀비의 관계가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우주인이 이제 추술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주인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제 지구를 침공하기 위해서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이제 좀비로 만드는 이런 내용들이 펼쳐지다가 좀비가 이제 획기적으로 변하는
어떤 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조지 A 로메로라고 하는 사람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 된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전설이다라는 소설에서 영감을 얻어서 현대에서 볼 수 있는 좀비의 내용을 각 여러 가지 장치들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식인 좀비가 등장하고 이제부터 이렇게 과학이 좀비가 됩니다. 그래서 주술자가 좀비를 부리는 게 아니라 과학이 좀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플롯상으로도 주인공이 죽는 어떤 플롯을 만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이 만들었는데 원래는 이제 좀비라고 안 그러고 구울이라는 어떤 새로운 원래는 요괴 비슷한 거였는데 그게 사람들이 이제 좀비다 이렇게 돼서 그냥 좀비로 굳어진 형태입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좀비들이 죽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욕망이 원래는 좀비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추술사, 그러니까 일부리는 사람의 욕망을 대신 실현해주는 존재였다가 나중에 이제 로메로 감독이 만든 후로부터 사람을 먹는 욕구가 생기고 이 사람을 먹는 욕구 자체가 어떤 사회적 문제와 연결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증식도 일어나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좀비는 사회적인 어떤 인간적인 것과 고대에는 주술과 관계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인간과 관계되는 그렇게 변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제 좀비의 지배자가 처음에는 주술사였다가 우주인이 됐다가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그게 로메로 감독 이후부터 사회로 점점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비 형태도 계속해서 종속적이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이 사람의 주술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가 바로 아까 허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비를 양산하는 존재가 되었고 나중에는 요거는 공상과학 영화 같은 경우 레지던트 이블이나 이런 데 보시면 아마 좀비 같은 경우에는 좀비 스스로가 자기가 어떻게 보면 좀비를 만들고 뭐 이런 부분들을 지배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서 아마 미래의 어떤 좀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좀비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제3세계에 대한 공포여서 아마 제3세계에 가보니까 IT 섬에 가보니까 시체를 살리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되니까 좀 무섭고 이렇게 됐는데 아마 그때 근대화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제3세계로 사람들이 번져나가면서 그 세계에 대한 문화의 두려움이 좀비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주에 대한 우주 개발이 시작되면서 우주로 공포가 번져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사회가 공포스럽게 변한 것 같습니다. 아마 미래에는 기술이 아마 두려움의 근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AI나 혹은 바이오 기술 같은 것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좀비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볼 때는 서울역은 한국적 좀비스럽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주제도 뭐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의 좀비는 아마 돌아갈 곳이 없는 자. 그래서 하지만 현실 속에서 외면받는 존재. 그러면서 도움이 절실하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 그런 것을 보여주고 하나는 그래서 노숙자 같은 경우는 계층성을 보여준다면 혜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밀한 자기 이야기가 있는 어떤 이야기로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계층에서 이야기가 풀어나가면서 하나는 전체적인 측면, 하나는 작은 측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서울역에서는 뭐 보면 사회적 소외와 기본권 보장이 실패되니까 좀비가 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어떤 계급성의 이제 하층민이 좀비가 된다는 생각은 최초의 어떤 좀비적인 어떤 발상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좀비가 나타난다는 건 조금 새로운 어떤 사회 문제를 한번 건드려 보겠다는 감독의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비를 서울역에 나타나는 좀비를 보게 되면 저는 그 이야기가 생겨버리니까 혜선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야기가 뭔가 계속 피워받고 계속 마치 좀비 같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계속해서 갉아먹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한번 좀비로 변해서 이 사람들을 물어뜯었으면 하는 그런 이렇게 보복의 어떤 느낌도 조금 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 서사가 들어가게 되니까 이 부분이 한국적인 어떤 귀신 이야기하고 조금 접목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 풍자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 보여주는 것도 그런 느낌도
근데 요게 전체적인 서사 맥락에서 연결되지 못하고 아까 허영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이라는 문제라는 것처럼 거대하게 만약에 제가 볼 수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는 했을 텐데 제가 이때까지 생각해왔던 부분은 조금 단편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사회적인 풍자긴 하지만 그냥 인상주의적인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한 장면으로서 전체를 조금 생각을 단편적인 생각을 전달한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구도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좀비는 사회적인 문제가 닥쳐오는데 사람들은 위기에 복면해 있고 하지만 정부가 이제 그것을 오히려 요구를 가로막는 듯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좀비의 상징 자체가 사회 전체를 덮쳐오는 어떤 위기,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대응하는 이 현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단편적으로는 이제 이게 아까 독재자에서 이게 뭘까 생각해봤더니 아마 얼굴이 좀 닮으신 분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보편적 복지 이야기를 이 영화가 2015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아마 이분이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약간은 이런 부분들을 좀 싫어하시는 분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건드리고 싶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비에 일단 스토리가 생기고 뭐 이렇게 좀 그렇다 보니까 한국적인 어떤 맛이 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조금 뭐 좀 잘 끼어진 어떤 큰 줄기에서 좀 뻗어나오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